안녕하세요. 오늘은 합동과 대칭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동에서는요, 무엇을 공부하냐면 합동의 의미, 합동인 도형 찾기, 합동인 도형의 성질,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자, 대칭에서는요, 선대칭 도형과 점대칭 도형을 배우게 되는데 그 두 도형의 의미, 그리고 성질, 그리고 이 도형들을 실제로 그려보는 활동, 이렇게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합동부터 선생님이랑 공부를 해볼게요. 여러분, 합동하면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단어들이 있습니다. 모양과 크기가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합동인 도형은 포개였을 때 완전히 겹치는 도형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도형이 있을 때 밀거나 돌리거나 뒤집어서 어떻게든 두 개가 모양과 크기가 같고 포개였을 때 완전히 겹치면 합동인 도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삼각형이 있을 때 이 삼각형과 옆에 주황색 삼각형, 합동인 도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이 삼각형을요, 돌려가지고 뒤집으면 이런 도형이 되죠. 위치는 다르지만 우리가 이 주황색 도형을 돌리거나 뒤집으면 이 노란색 도형과 같아지기 때문에 합동인 도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일 때는 모양과 크기가 같다, 완전히 겹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합동인 도형의 성질 알아볼게요. 크게 대응점, 대응변, 대응각 있거든요.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대응점이라는 것은 여러분 밑에 지금 노란색 삼각형이 보이죠? 합동인 두 삼각형이 완전히 겹쳤을 때 만나는 포개어지는 점을 말해요. 자, 그러면은 기억을 한번 보시면 두 개 도형을 완전히 포개었을 때 어느 점이랑 포개어질까요? 그렇죠. 점 리을입니다. 자, 왼쪽에 점 니은은요. 그렇죠. 오른쪽에 점 미음, 점 디귿은 점 비읍, 이렇게 포개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대응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쓸 때는 점이기 때문에 점 기역과 점 리을, 점 니은과 점 미음, 점 디귿과 점 비읍,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대응변 알아볼게요. 대응변은 합동인 두 도형을 포개었을 때 겹쳐지는 변을 이야기하겠죠.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변, 기역, 니은은 어느 변과 겹쳐질까요? 그렇죠. 변, 리을, 미음입니다. 변, 기역, 디귿은요. 변, 리을, 비읍입니다. 변, 니은, 디귿은 변, 미음, 비읍과 대응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응변을 찾아보세요 라고 하면은 변이기 때문에 변, 기역, 니은은 변, 리을, 미음, 변, 기역, 디귿은 변, 리을, 비읍, 변, 니은, 디귿은 변, 미음, 비읍,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응각 볼게요. 대응각은 서로 합동인 두 도형을 포개했을 때 완전히 겹치는 각을 말하는 거겠죠. 자, 그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각, 기역, 니은, 디귿은 어느 각과 완전히 겹쳐질까요? 그렇죠. 각, 리을, 미음, 비읍입니다. 각, 니은, 디귿, 기역은요. 그렇죠. 각, 미음, 비읍, 리을이 대응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각, 니은, 기역, 디귿은요. 그렇죠. 각, 미음, 리을, 비읍이 대응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를 쓸 때 잘 보시면은 여기 가운데만 잘 보시면 되겠어요. 니은과 미음, 디귿과 비읍, 기역과 리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랑 합동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종이를 포개해서 그림을 오겼다. 오려서 나온 두 모양이 합동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쓰면 될까요? 합동이라고 하면 선생님이 꼭 생각해야 되는 말이 있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양과 크기가 같기 때문이다 라고 꼭 써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합동은 모양과 크기가 같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한번 풀어볼게요. 두 삼각형은 합동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지금 삼각형 두 개를 보시면 놓여있는 모양은 다르지만 하나의 삼각형을 90도 정도 돌려가지고 놔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개가 합동이니까 대응변, 대응각, 대응점을 찾으면 여러분 문제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변, 리을, 비읍이 지금 3cm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삼각형에서 가장 짧은 변이죠.
여기서 찾아보면 여기겠죠. 기역, 니은. 그래서 여기도 3cm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삼각형 보시면은 변, 리을, 미음. 변, 리을, 미음이 지금 7cm라고 했어요. 그럼 왼쪽에서는 어디가 7cm일까요? 그렇죠. 변, 니은, 기음이 7cm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맞죠? 왜냐면은 지금 여기가 90도잖아요. 기역, 니은, 디귿이 지금 90도예요. 그럼 여기서도 보시면 오른쪽도 보시면 변, 비읍, 리을하고 변, 미음, 리을이 만나는 여기 각 있죠? 각, 비읍, 리을, 미음. 여기가 90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90도를 중심으로 3cm와 7cm가 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지금 각을 보시면 각, 리을, 미음, 비읍이 20도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왼쪽에서는 어디가 20도일까요? 네, 맞습니다. 각, 니은, 디귿, 기역. 여기가 20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 여기 각은 몇 도일까요? 그렇죠.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이기 때문에 지금 90도, 20도가 있으니까 마지막은 70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70도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오른쪽에서 각, 리을, 비음, 미음 여기도 70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변, 기역, 니은의 길이는 기역, 니은은 3cm죠. 각, 니은, 기역, 디귿. 선생님 가운데만 잘 보면 된다 했죠? 자, 여기는 몇 도일까요? 네, 맞습니다. 70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대칭을 한번 해볼게요. 대칭 도형 찾는 거는 선대칭 도형과 점대칭 도형이 있어요. 자, 둘 다 대칭인데 하나는 선대칭이고 하나는 점대칭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밑에 사진이 하나 있는데 한번 보시면은 자, 왼쪽에 선대칭이라는 것은 이렇게 선을 중심으로 하는 대칭인 도형이에요. 그래서 한 직선을 따라 접었을 때 완전히 겹치는 도형을 선대칭 도형이라고 합니다. 자, 직선이죠. 선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선대칭입니다. 오른쪽 한번 볼게요. 점대칭 도형은요. 자, 여기 가운데 점이 있죠. 점을 중심으로 90도 돌리고 180도 돌렸을 때 완전히 겹쳐지는 도형. 그래서 설명을 하자면 어떤 점을 중심으로 180도 돌렸을 때 완전히 겹친다. 점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점대칭 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대칭 도형부터 한번 배워볼게요. 선대칭 도형에서는 크게 4가지 나옵니다. 대칭축이 나오고요. 대칭축이에요. 선대칭이기 때문에 선과 관련됐습니다. 대칭축이 나오고요. 대응점, 대응변, 대응각 나오고 대응점끼리 이은 선분하고 대칭축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마지막으로는 선대칭 도형 그리기 이렇게 나옵니다. 차례대로 한번 알아볼게요. 자, 대칭축이라는 게 무엇일까? 대칭축이라는 것은 도형이 완전히 겹칠 수 있도록 접을 수 있는 선을 말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도형에서는 대칭축이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 다음 도형들 중에서 선대칭 도형을 한번 찾으면서 대칭축도 찾아보겠습니다. 자, 1번 제일 먼저 있는 정사각형 한번 보시면 어떻게 접으면 완전히 겹치도록 접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접으면 겹칠 수 있겠죠. 이거 대칭축이라는 거예요. 이게 대칭축. 그러면 대칭축이 하나만 있을까요? 아니죠. 이렇게 접어도 완전히 접히고 이렇게 접어도 완전히 겹쳐지고 이렇게 접어도 완전히 겹쳐지기 때문에 지금 정사각형에서는 대칭축이 4개가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선대칭 도형입니다. 맞죠? 대칭축이 있어서 접을 수 있으니까 접어서 완전히 겹치니까요. 자, 두 번째 사다리 걸 한번 볼게요. 자, 이거 선대칭 도형이라고 할 수 있나요? 선대칭 도형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대칭축을 찾아서 접었을 때 완전히 겹쳐지느냐 겹쳐지지 않느냐죠. 자, 어떻게 접으면 겹쳐질까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접으면 완전히 겹쳐지죠. 그래서 이것도 선대칭 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칭축은 하나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거 한번 볼게요. 자, 이것은 여러분 선대칭 도형이라 할 수 있나요? 네, 선대칭 도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접어서 완전히 겹치도록 만들 수 있죠. 어떻게 겹치면 될까요? 접으면 될까요? 네, 이렇게 접으면 겹치고요. 또 이렇게 접어도 겹쳐지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총 대칭축이 4개가 있는 선대칭 도형입니다. 자, 네 번째 지금 평행사변형 나왔습니다. 자, 이거 선대칭 도형이라 할 수 있나요? 자, 여러분 이거 엄청 많이 틀리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한번 선생님이 손을 한번 그어보면 이렇게 됐을 때 왠지 접힐 것 같죠? 하지만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가 달라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길이하고 여기 길이도 달라요. 접으면은 완전히 겹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행사변형은 선대칭 도형이 아닙니다. 자, 마지막 원 보겠습니다. 완전 동그란 원을 보시면은 어떻게 접어도 겹쳐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선생님이 4개만 그렸지만 원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은 원에서는 대칭축이 무수히 많고 선대칭 도형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요. 대응점, 대응변, 대응각 배우겠습니다. 자, 선대칭 도형에서는요. 이렇게 도형이 있을 때 대칭축이 있다고 했죠. 이렇게 대칭축을 중심으로 해서 접었을 때 완전히 겹쳐지는 그런 점을 대응점이라 해요. 자, 그러면은 점 기억은 어디랑 겹쳐질까요? 그렇죠. 점 니을이죠. 이게 바로 대응점이에요. 자, 점 니은의 대응점은 어디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점 디귿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로는 대응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런 도형이 있을 때 대칭축을 중심으로 접었을 때 완전히 겹쳐지는 선대칭 도형입니다. 자, 대응변이라는 것도 이 대칭축을 중심으로 접었을 때 겹쳐지는 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변, 기역, 미음이라 어디가 겹쳐질까요? 이 선을 중심으로 접었을 때 그렇죠. 변, 미음,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변, 기역, 니은과 대응변은 어디일까요? 네, 변, 리을,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은 완전히 겹쳐지기 때문에 길이가 같다는 것도 꼭 알아둬야 되겠어요. 길이가 같다. 그럼 문제가 나오거든요. 자, 만약에 변, 기역, 미음의 길이가 5cm라고 하면은 미음, 리을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당연히 대응변이기 때문에 길이가 같기 때문에 5cm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변, 리을, 디귿이 4cm라고 하면 변, 기역, 니은은 몇 cm가 될까요? 그렇죠. 이것도 4cm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응변은 대응변끼리 길이가 같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대응각 한번 알아볼게요. 이런 도형이 있을 때 대칭축을 중심으로 접었을 때 완전히 포개어지는 이 도형을 선대칭 도형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이 선대칭 도형에서 포개어지는, 겹쳐지는 각을 대응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왼쪽에 있는 각, 미음, 기역, 니은은 어디와 대응각일까요? 네, 맞습니다. 각, 미음, 리을,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각, 기역, 니은, 디귿은 어디와 대응각일까요? 네, 맞습니다. 각, 리을, 디귿,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응각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겹쳐지기 때문에 여기도 크기가 같다는 거 기억해 두어야 되겠어요. 그럼 문제가 당연히 나오겠죠. 자, 만약에 각, 미음, 기역, 니은이 85도라면 어디가 또 85도가 될까요? 그렇죠. 여기에 대응각인 각, 미음, 리을, 디귿 여기도 85도가 되는 거예요. 자, 밑에 보시면은 각, 리을, 디귿, 니은이 120도다. 그럼 어디가 또 120도가 될까요? 그렇죠. 왼쪽에 있는 각, 기역, 니은, 디귿도 120도가 된다는 겁니다. 자, 선대칭 도형에서 세 번째로 꼭 알아야 될 내용은 대응점끼리 이은 선분과 대칭축입니다.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선대칭 도형이 하나 있습니다. 대칭축이죠. 자, 대응점끼리 이은다. 자, 점 기역과 점 리은이 대응점이죠. 대응점끼리 이은 선분. 또 점 니은과 점 디귿 이 대응점끼리 이은 선분과 이 대칭축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칭축과 이 선분이 수직으로 만난다는 거예요. 수직으로. 되겠죠? 수직으로 만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등분한다는 거예요. 이 대칭축이 이 선분들이 이등분한다. 이등분이라는 것은 길이가 같다는 거예요. 이거 두 개 길이가 같다는 겁니다. 여기와
여기에 길이가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가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성질을 이용한 수학 문제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기역하고 여기 점을 이응이라고 해볼게요. 기역 이응이 5cm라고 하면 이응 리을은 몇 cm일까요? 당연히 5cm가 됩니다. 대칭축은 2등분한다 했으니까요. 알겠죠? 그리고 니은 여기는 지읒이라고 해볼게요. 니은 지읒, 변 니은 지읒이 4cm면 지읒 디귿은 몇 cm일까요? 여기도 당연히 4cm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선대칭 도형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대칭축과 이 선분들과의 관계는 수직으로 만난다. 그 다음에 2등분한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선대칭 도형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선대칭 도형을 그려볼 텐데, 이 선대칭 도형에서는 여러분 이거 선대칭이기 때문에 대칭축, 이 선이 중요한 거예요. 한번 그려볼게요. 어떻게 그리냐면 제일 처음에 여러분 이거 대응점들 있죠? 대응점들, 점들이 있습니다. 점들을 딱 표시해 놓고요. 자, 점들과 이 대칭축이 아까 앞에서 세 번째 성질에서 봤을 때 대칭축은 대응점끼리 이은 선을 2등분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대칭축에서 이 점까지 하나, 둘, 세 칸이잖아요. 그러면은 2등분하니까 여기도 반드시 하나, 둘, 세 칸만큼 간단 말이에요. 여기가 된다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하나, 둘, 세 칸이니까 여기도 하나, 둘, 세 칸. 여기가 점이 될 거예요. 점만 찍어 볼게요, 먼저. 자, 그 다음에 여기도요. 대칭축과의 거리를 봐야 돼요. 셋, 넷, 다섯, 여섯 칸이에요. 지금 수직으로 만나고 있죠. 6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입니다. 점만 찍을게요. 자, 여기서도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칸이니까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점 찍었죠. 자, 점을 다 찍고 나면 이 점들을 연결하면은 벌써 다 그린 거예요. 점들끼리만 여러분 연결을 다 하시면 선대칭 도형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대칭축을 중심으로 2등분한다 했기 때문에 수직으로 2등분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성질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다음 거도 한번 볼게요. 점을 먼저 한번 찍어 볼게요. 대응점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여러분? 자, 수직으로 선을 그었을 때 지금 여기 센티미터를 잴 수 있으면 센티미터를 하면 되고, 지금 여기 모눈 칸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해볼게요. 위로 2칸, 옆으로 2칸. 그럼 여기도요, 마찬가지예요. 옆으로 2칸, 위로 2칸. 여기게 되네. 맞죠? 자, 여기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여기가 몇 센티미터인지 안 다음에 여기가 몇 센티미터는 이렇게 재도 되고요. 자, 여기서 한번 보시면은 위로 하나, 둘, 셋, 넷, 5칸을 갔죠. 그럼 여기도 이 선분까지 5칸을 가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5. 여기네요. 맞죠? 그러면 점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자를 사용해서 연결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면 선대칭 도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점대칭 도형 알아볼게요. 점대칭 도형도 선대칭 도형과 마찬가지로 4가지를 꼭 알아야 됩니다. 대칭의 중심, 이번에는 대칭축이 아니라 대칭의 중심이에요. 왜냐하면 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점대칭 도형을 찾아보는 거. 그 다음에 선대칭 도형과 마찬가지로 대응점, 대응변, 대응각. 그리고 대응점끼리 이은 선분과 이번에는 대칭축이 아니고 대칭의 중심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볼 거고요. 네 번째는 선대칭 도형과 마찬가지로 그려보는 활동 해보겠습니다. 자, 대칭의 중심과 점대칭 도형 찾기입니다. 대칭의 중심이 무엇일까요? 점대칭 도형은 한 도형을 어떤 점을 중심으로 180도 회전했을 때 완전히 겹치면 점대칭 도형이라 했죠. 그때 그 점을 대칭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자, 점대칭 도형은 어떻게 찾느냐면 선대칭 도형은 사실 찾기가 쉬워요. 색종이를 생각해서 반으로 접었을 때, 뭐 세로로 접었을 때, 가로로 접었을 때 겹쳐지나 보면 되지만 이 점대칭 도형은 180도로 돌려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180도를 돌린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이거는 거꾸로 보면 된다는 겁니다. 거꾸로 봐도 똑같은 도형이 나오면 그것은 점대칭 도형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꼭 기억해 두세요. 거꾸로 봐도. 자, 그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사각형을 보시면은 여러분 거꾸로 한번 볼게요. 거꾸로 봐도 이거는 정사각형 그대로죠. 그러면 이것은 점대칭 도형이 되는 거예요. 선대칭 도형도 되면서 점대칭 도형이 돼요. 그러면 점대칭 도형이기 때문에 가운데 대칭의 중심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다리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다리꼴 선생님이 거꾸로 뒤집어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죠. 자, 위아래 모양이 같습니까?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이 사다리꼴은 점대칭 도형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세 번째 도형 볼게요. 세 번째 도형은 선생님이 고개를 이렇게 옆으로 기울여서 거꾸로 한번 볼게요. 거꾸로 봐도 이 모양 그대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선대칭 도형도 되면서 점대칭 도형도 되는 거예요. 그럼 대칭의 중심은 이렇게 대응점끼리 이어가지고 대칭의 중심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사다리꼴 한번 볼게요. 사다리꼴은 우선 선대칭 도형은 안 되죠. 그럼 점대칭 도형이 되려면 지금 거꾸로 한번 보시면 거꾸로 봐도 똑같이 평행사변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점대칭 도형이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대칭의 중심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대칭의 중심은 이렇게 대응점끼리 연결해가지고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오각형 한번 볼게요. 자, 이 오각형 점대칭 도형 될까요? 이것을 여러분 거꾸로 한번 볼게요. 거꾸로 보면 이런 모양이 되죠. 위아래 다르죠. 그래서 이 오각형도 점대칭 도형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점대칭 도형에서 대응점, 대응변, 대응각 한번 찾아볼게요. 자, 점대칭 도형의 의미가 뭐죠? 한 점을 중심으로 180도 회전했을 때 겹치는 도형이죠. 그러면 이 대응점이라는 것도 한 점을 중심으로 내가 이 도형을 180도 회전했을 때 만나는, 겹치는 점을 대응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찾느냐? 지금 이게 점대칭 도형이에요. 자, 대칭의 중심을 먼저 찾아볼게요. 자, 선을 이어서 대칭의 중심을 찾았습니다. 자, 그럼 대응점 어떻게 찾느냐면 대응점은 여러분 대칭의 중심 건너편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자, 기역 있죠. 기역은 이 점을 중심으로 했을 때 건너편에 있으니까 어디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점 디귿이 되겠어요. 반대로 딱 돌렸을 때 생각해보면 180도 돌리면은 기역 자리에 디귿이 오기 때문에 이것이 대응점이 됩니다. 자, 그럼 점 니은은 180도 돌리면 어디랑 겹쳐질까요? 그렇죠. 점 니은이 되겠습니다. 점 리을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개가 대응점이 되겠습니다. 자, 대응변 한번 알아볼게요. 대응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점대칭 도형이 있을 때 대칭의 중심을 찾고 나면요. 자, 180도 돌렸을 때 어디랑 겹치냐죠. 한마디로 거꾸로 봤을 때 어디랑 겹치냐. 이렇게 찾으면 되고 아니면 점을 중심으로 건너편에 있다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변, 기역, 리을. 변, 기역, 리을. 어디가 대응변일까요? 반대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180도 돌리면은 변, 니은, 디귿과 겹쳐지게 될 거예요. 변, 기역, 니은은요. 그렇죠. 180도 회전한다 생각하면 변, 디귿,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대응변 길이는 당연히 길이가 같아야 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변, 기역, 리을이 4.5cm이며 변, 니은, 디귿은 몇 cm일까요? 당연히 4.5cm겠죠. 점대칭 도형이니까. 변, 기역, 니은이 5cm라면 변, 디귿, 리을도 5cm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선대칭 도형하고 같아요. 자, 이번에는 대응각 한번 찾아볼게요. 대응각도 마찬가지입니다. 180도 회전했을 때 겹치는 각을 말하는 거고요. 자, 점대칭 도형에서 먼저 대칭의 중심을 찾고 대응점 찾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건너편에 있는 거 찾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각, 니은, 기역, 리을의 대응각은 어디겠어요? 그렇죠. 180도 돌리면 되니까 각, 니은, 디귿, 리을이 되겠습니다.
각, 기역, 니은, 디귿의 대응각은 어디일까요? 네, 각, 디귿, 리을, 기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문제가 나오겠죠? 자, 각, 기역, 니은, 디귿이 70도다. 그럼 어디가 또 70도겠어요? 그렇죠. 여기가 70도가 되겠습니다. 각, 디귿, 리을, 기역. 그럼 여기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자, 사각형 내각의 합은 360도잖아요. 두 개를 더하면 140도겠죠. 빼면은 220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각 두 개가 220도가 돼야 되니까 나누기를 하면 110도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도 110도, 여기도 110도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점대칭 도형에서 중요한 성질 나옵니다. 대응점끼리 이은 선분과 대칭 중심과의 관계예요. 자,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점대칭 도형이 있을 때 대응점끼리 이은 선분, 흰 선분 있죠. 그리고 대칭의 중심, 어떤 관계가 있느냐 꼭 알아두어야 됩니다. 대칭의 중심은 대응점끼리 이은 선분을 둘로 똑같이 나눈다. 바로 2등분한다는 거죠. 아까 선대칭 도형에서도 나왔죠. 자, 이건 무슨 뜻이냐? 이 대칭의 중심이 이 선분을 2등분 똑같이 둘로 나눈다 했으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니은에서 대칭축까지, 대칭의 중심까지 거리와 리을에서 대칭의 중심까지 거리도 같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나왔을 때 여기가 만약에 4cm입니다 하면 여기도 당연히 4cm가 될 거고요. 여기가 3cm입니다 라고 하면 여기도 3cm가 된다는 거. 이해되죠? 그래서 둘로 똑같이 나눈다는 이 성질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점대칭 도형 그리기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선대칭 도형은 사실 잘 그리던데 이 점대칭 도형 같은 경우에는 다 그리고 나면은 뭔가 모양이 이상한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리기 어려워합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자, 선대칭 도형 같은 경우에는 대칭축을 중심으로 그렸다면은 점대칭 도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칭의 중심입니다. 대칭의 중심이 지나도록 여러분 그려야 되겠어요. 자, 왼쪽 거 한번 보시면은 선생님이 대응점을 찾기 위해서 먼저 점에다가 동그라미를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칭의 중심을 지나도록 선분을 긋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아까 점대칭 도형에서 성질에서 배웠죠. 대칭의 중심으로 2등분한다. 길이가 같다는 거죠. 그래서 니은에서 이은까지 센티미터를 재가지고 몇 센티인지 안 다음에 그 센티미터까지만큼 이렇게 그리면 돼요. 하지만 여기서 지금 모는 종이가 있기 때문에 자가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그리면 좋을지 선생님이랑 한번 해볼게요. 자, 점대칭 도형 같은 경우에는 같게 그리면 됩니다. 점까지 어떻게 하느냐예요. 점까지 한번 가볼게요. 니은에서 점까지 가볼게요. 대칭의 중심까지 하나, 둘, 셋, 넷, 5칸을 옆으로 가고요. 밑으로 하나, 둘, 셋, 4칸을 갔더니 점에 도착했어요. 맞죠? 그럼 똑같이 하는 거예요. 5칸을 옆으로 가고 밑으로 하나, 둘, 셋, 4칸을 오면은 이 선에도 오죠.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점을 찍고요. 그러면서 이거를 니은 하고 표시를 해놓을게요. 자, 디귿 한번 보겠습니다. 디귿 같은 경우에도 중심, 대칭의 중심까지 가보는 겁니다. 둘, 셋, 넷, 5. 그러면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을 딱 그으면 그 선 위에 있죠. 자, 마지막으로 대칭의 중심이 지나도록 선을 그어보시면 이렇게 되죠. 길이를 재어서 해도 되고 칸수로 한번 해볼게요. 자,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5, 6, 7, 8칸을 갔고요. 그다음 위로 하나, 둘, 셋, 4칸을 갔더니 점에 만났죠. 그럼 똑같이 하는 거예요. 8칸을 하나, 둘, 셋, 넷, 5, 6, 7, 8칸을 가고 위로 하나, 둘, 셋, 4칸을 가면 여기가 바로 리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이어보시면 기읍과 리을을 읽고 리을과 디귿을 읽고 디귿과 니은을 읽고 이렇게 이으면 점대칭 도형이 되는 거예요. 자, 오른쪽도 한번 해볼게요. 자, 중요한 것은 대칭의 중심을 지나게 선을 긋는 겁니다.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선을 하나 그어보면은 이렇게 그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 한번 그어볼게요. 그으면 이렇게 되겠죠. 대칭의 중심이 지나게 센티미터를 재도 되고 이 점까지 어떻게 가느냐예요. 선생님 여기를 기억을 해볼게요. 하나, 둘, 셋, 4칸을 가고 밑으로 하나, 2칸을 갔으니까 똑같이 하나, 둘, 셋, 4칸을 가고 밑으로 2칸을 가면 여기가 기역이 되겠습니다. 자, 니은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5, 6칸만 그어왔더니 대칭의 중심이죠. 그럼 반대편도 둘, 셋, 넷, 5, 6칸. 여기가 니은.
자, 디귿 한번 해볼게요. 디귿은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선을 한번 연결해 보시면, 자, 여기 연결하고, 여기 연결하고, 여기 연결하고. 그럼 모양이 이렇게 될 겁니다.